비를 맞으며 걸어오는 소년. 그는 집 앞에 놓여있는 아버지의 망치를 집어드는데요. 분노에 찬 소리를 지르며 그가 망치를 던지자 하늘에선 천둥이 치기 시작하고 마을은 정전이 됩니다. 방금 전 망치를 던진 소년 막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 능력도 없을 뿐더러 난독증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Han har dyslexi.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은 그는 동생과 엄마와 함께 얼마 전 노르웨이의 시골 마을 에다로 전학을 왔는데요. 이들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한 노인의 전동 휠체어가 멈춰 길을 가로막게 되자 막내는 곧바로 노인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아내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 그를 칭찬하는데요. 그녀가 막내의 이마를 쓰다듬자 순간 그의 눈에선 천둥이 치고 사라집니다. 그날부터 막내는 자신의 전신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을 눈치채는데요. 안경 없이는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그가 시력이 좋아졌고 100m 달리기는 우사인 볼트의 기록을 뛰어넘었으며 망치 던지기 또한 세계 기록을 한참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아싸 같은 성격 때문에 그가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학교의 또 다른 아싸 이솔대뿐이었습니다. Jag är akkurat dritpopulär. Men blir inte du heller hvis du blir sett för mycket hängande runt mig. 이솔대는 학교에서도 학교 바깥에서도 환경운동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There is something in the water. 그녀는 마을을 먹여 살리며 노르웨이의 대표 재벌 기업이 된 유툴가에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If you ask at the country office, they will say everything is peachy and normal in the fjord. 그들의 산업이 거대해질수록 에다의 환경이 파괴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심지어 그녀는 주기적으로 에다의 빙하가 사라지는 것을 촬영해두고 수돗물 속에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들의 함유량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장도 기업의 대표 비다르 유툴의 아내인 란이었고 그들의 자녀들도 학교의 핵 인싸로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상 이솔대가 아싸가 된 것이었는데요. Så för så vidt bara en stor snopp. 하지만 이에 개의치 않았던 막내는 이솔대와 점점 친해집니다. Bli med hjem. Ja. 그리고 이솔대네 집에 초대를 받아 밥을 먹던 그들은 이솔대가 산에 올라가 빙하의 상태를 확인한 후에 패러글라이딩을 하며 아래로 내려온 취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Ja. Och så paraglider vi tillbaka. Jag kan säkert fixa ett tandemskärm hvis du får lov till paraglide. 그리고 주말이 되자 두 사람은 산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빙하로 가는 길목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 산조차도 유툴가의 사유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표지에 막힌 것을 확인합니다. Det är bara den var den ikke forrige uke. Den er helt ny. Det er bare Jutul som henger opp sånt for å få fjellet for seg selv. 하지만 두 사람은 그럼에도 산 위로 향하려 하는데요. 그때 막내에게 동생 레오리스로부터 긴급한 내용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엄마와 잘 지내는 막내였기 때문에 그는 걱정이 되어 이솔대를 뒤로하고 산 아래로 뛰어내려가는데요. Hva? Noe alvorlig? Skal jeg bli med deg? Nei, jeg må bare løpe noen sjekkene. 엄청난 거리를 불과 30분 만에 지나온 막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아무 일 없이 커튼을 달고 있었습니다. Går det bra med deg? Mamma ordner opp, vet du. Det koser med gardiner, da. Det var virkelig begeistret for de nye gardinene. Faen, det var teit. 동생의 장난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막내가 그를 밀치고 다시 산 쪽으로 향했을 때 이미 이솔대는 낙하산을 펴고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취미로 자주 패러글라이딩을 했던 이솔대 치고는 그녀의 낙하산은 전깃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Hei! Hei! Hos deg! Hei! Hei! 결국 이솔대는 추락해서 즉사하고 마는데요. 만약 자신이 함께 있었다면 이솔대가 죽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막내였고 그날 저녁 분노에 차서 하늘을 향해 망치를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유툴사에서 일하고 있는 막내의 엄마는 출근길에 유툴사의 대표 비다르를 마주치게 되는데요. Hei, Tore. Har du tatt taxi? Ja, det er noen som har gjort hærverk på bilen. En eller annen tulling har slått en frontruta mi med en slegge. 그는 자신의 직원인 막내의 엄마에게 보험 처리를 부탁했습니다. Sånn. Takk. 그리고 망치가 앞유리에 박힌 사진을 본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바로 그 망치의 아래쪽에 그려져 있는 문양을 보고 이 망치가 죽은 남편의 것이라는 점을 파악한 것이었습니다. 동생인 레오리스와는 다르게 욱하는 성질이 있는 막내였고 최근 친구의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엄마였기 때문에 그녀는 바로 막내를 추궁하는데요. Magne, har du smadra bilen til Vidar Jutul med vår slegge? 막내는 어이가 없었지만 분명 그 망치는 자신이 던진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도로 산출해본 결과 막내의 위치부터 비다르의 저택까지는 1.5km의 거리였는데요. 다른 한편 비다르는 집에서 자신의 차에 박힌 망치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이솔데의 죽음을 애도한 후 교장인 란도 집에 도착했는데요. Alle ungdommene gråter. Jeg syns det er så vanskelig. 그런데 비다르는 자신이 이솔데를 죽였다고 하는데요. Det var meg. Tror du vi var enige om at vi skader ikke barn? Du, isen har trukket seg lenger tilbake enn det jeg trodde. Det er en åpning inn til tunnelen. 이제껏 빙하가 잘 숨겨온 유툴가의 비밀 창고가 하필 이솔데가 산을 올라왔을 때 전부 노출이 된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라는 비다르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Vi var med da, siden du likevel var på fjellet og trengte en offergave. 비다르는 자신이 자제력을 잃지 않았다고 대답하는데요. 사실 그가 자제력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정기적으로 산으로 올라가서 술록의 심장을 생으로 먹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필 이솔데가 창고를 발견한 날에 그는 주변에서 술록을 잡아먹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솔데를 죽인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술록을 잡아먹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비다르, 그리고 그의 가족들인 란과 피오르, 그리고 삭사는 수천 년 전 지구에서 신의 행세를 했던 거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거인들은 노르웨이 신화 속 토르에게 패배해 사라졌지만 그들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인간과 같은 형상으로 살아있었던 것인데요. 세월이 지나 토르를 비롯한 신들이 지구에서 사라지고 생존한 거인들은 인간들의 세상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솔데도 확실히 죽은 상황에서 다시 그들은 평온한 나날이 지속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막내는 쉽게 이솔데의 사건을 넘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솔데의 죽음을 조사하는 경찰의 말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벼락에 맞아서 기절한 이솔데가 전깃줄에 걸렸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패러글라이딩 중 절벽에 박아서 기절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Mora mi sier at det er noe vindfart i det tordenværet. Og så flyr hun inn i en fjellvegg, og så Hvilken fjellvegg? Du bytter jo forklaring hele tiden. 취미로 패러글라이딩을 자주 하는 이솔데가 실수 때문에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막내는 이솔데의 아버지를 찾아가는데요. Hvem prater du med? 그리고 죽은 이솔데가 남긴 물품들을 살펴보던 중 후각이 민감해진 막내는 이솔데의 옷에 묻어있는 피가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냄새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막내는 이렇게 의심스러운 정황을 반복적으로 경찰에게 알렸지만 오히려 경찰들은 사건 당일 마지막으로 이솔데와 함께 있었으며 몇 킬로나 되는 산을 30분 만에 내려왔었던 막내에게 약간의 의심을 품은 상태였습니다. Så en halvtime senere nådd ned helt til byen. Den turen tar normalt 1,5 time. 이렇게 막내가 다방면으로 이솔데의 죽음의 비밀을 캐려고 하자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다르에게도 이러한 소식이 들리게 되는데요. 막내의 집요한 면을 알게 된 비다르는 위험할 수 있지만 직접 그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경찰서에서 나온 막내를 쫓아가던 그였는데 막내는 정신없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이를 모두 지켜본 비다르는 집으로 향해 가족들과 조촐한 축하 자리를 열었지만 Magne Seier er død. 막내는 뼈 한 곳 부러진 것이 없이 살아있었습니다. 막내의 생존 소식을 듣자 그들은 막내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 그와 남동생을 저녁에 초대합니다. 비싼 음식과 비싼 술로 가득한 저녁상에 초청받은 두 사람은 긴장감이 넘쳤지만 이내 마음껏 먹고 마셨는데요. 원래는 막내를 취하게 만들어 그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막내는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특단의 대책을 세워 신과 거인들만 마시던 벌꿀술을 그에게 먹이기 시작하는데요. Gjetter. Guder. 그런데 막내는 이마저도 맛있다며 마구 마셨고 드디어 취하게 됩니다. Fra de gamle tider. 그는 취한 상태로 막 춤을 추기 시작하더니 종전에는 비다르의 집에 걸려있는 관역을 도끼를 던져 부셔버리는데요. 막내에게는 무엇인가 특별한 면이 있다고 판단을 내린 라는 그에게 팔씨름을 제안합니다.
Og så forresten så driter jeg i at du er rektoren min. Akkurat nå. 그런데 그가 꽤 힘을 줬음에도 라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팔씨름에서 완전히 밀리고 있었는데요. 어떻게든 버티는 막내를 향해 라는 그의 정체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놀란 막내는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하는데요. 그가 얼굴을 들자 순간 자신과 똑같이 생긴 한 남자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다른 한편 이솔대의 아버지는 혼자서 이솔대를 생각하며 산악등반을 하는 중이었는데요. 그는 아내가 죽기 전 이솔대와 함께 오곤 했던 빙하 주변의 장소를 걷던 중 우연히 이솔대가 분실한 핸드폰을 찾게 됩니다. 휴대폰을 말린 뒤 기적적으로 켜지긴 했지만 비밀번호가 잠겨 있었기 때문에 이솔대의 아버지는 막내에게 풀어달라고 맡기고 가는데요. Se om du kan åpne den. 처음에는 막내도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지만 이솔대가 생전 좋아하던 사람의 이름을 쳐넣자 잠금이 풀렸습니다. 그 안에는 이솔대가 죽기 직전 촬영했던 빙하 사이의 길이 찍혀 있었는데요. 이솔대는 유툴가의 비밀 창고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막내는 오밤중에 당장 산 위로 달려가 사진 속 장소에 도착하는데요. 잠금 장치를 부수고 들어가자 그곳에는 이제까지 유툴가가 숨겨왔던 환경오염의 주범인 이상 물질들로 가득한 드럼통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솔대의 죽음의 원흉이자 유툴가가 숨겨왔던 오염물질들이 실존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막내는 드럼통의 일부를 경찰서 앞에 증거로 갖다 놓는데요. 이제껏 유툴가에게 의심을 품지 않았던 경찰들은 공식적으로 비다르에 대한 수사 의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비다르가 경찰들에게 불려갔을 때 그의 남은 가족들은 마을 축제에 참석하고 있었는데요. 축제가 진행 중일 때 비다르의 아들 피오르는 자신의 여자친구이자 막내가 한때 좋아했던 그리를 데리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막내는 피오르의 낌새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그들을 쫓아가는데요. 알고 보니 거인이었던 피오르는 인간인 그리를 너무 좋아해 그녀에게 자신과 가족들의 정체를 밝혀버린 것이었고 이를 알게 된 가족들이 그리를 죽여야 한다고 협박하자 결국 그리를 죽이려 한 것이었습니다. Skal du vise oss din lojalitet, så drep henne. 막내는 뒤에서 지켜보다가 마침 현장에 있던 망치를 온 힘을 다해 던지는데요. 거인족인 피오르는 죽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막내의 공격에 쓰러지게 됩니다. 막내는 망치를 들어 마무리를 지으려 했지만 그리는 이를 막는데요. 그때 뒤에서는 경찰서에 있던 비다르가 나타나 막내를 향해 공격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피오르와는 다르게 비다르는 막내가 아무리 강하게 때려도 충격조차 받지 않았는데요. 당황한 막내가 다시 달려들자 그는 손바닥으로 막내를 밀쳐내 몇 겹의 벽을 뚫어버립니다.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비다르의 공격에 속수무책이 된 막내는 결국 그에게 잡혀 심장까지 빼앗길 처지였는데요. Nå river vi ord deres hjerter, lille drengur. 그렇게 그가 죽음을 앞둔 순간 그는 하늘을 향해 천둥을 부르기 시작했고 그렇게 내리친 번개는 두 사람에게 직격으로 떨어집니다. 누가 생존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막내는 점점 의식을 되찾아가며 라그나로크의 시즌 1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라그나로크는 총 6부작으로 된 드라마입니다. 국내 시청자분들께는 굉장히 생소할 법한 노르웨이의 드라마인데요. 노르웨이라는 특성에 맞게 북유럽 신화를 현대화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마블 영화에서 봤던 토르와는 상당히 다른 이미지의 다른 스토리지만 마블 영화에서 봤던 토르, 멸니르, 술, 약간의 빙구 같은 매력, 간사한 동생, 거인들의 등장까지 역시 북유럽 신화라는 같은 뿌리에 근간을 두고 있다 보니 드라마를 보다 보면 겹쳐 보이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부분에서는 주인공인 막내의 이야기에만 집중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토르의 힘을 물려받은 자가 자신을 알아가는 이야기로 보이셨을 테지만 슈퍼히어로 같은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환경 보전에 대한 경각심을 생각 이상으로 강조하는 드라마였고 추리물과 성장물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물론 그렇다 보니 슈퍼히어로 영화와 같은 화려한 시각효과와 액션을 기대하면 상당히 실망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장면들이 드라마 속 대부분의 액션은 다 모아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전반적인 재미는 넷플릭스 드라마들 중에서는 중간 정도라고 판단되고 이야기의 전개 속도는 초반에는 넷플릭스 치고는 너무 빠른데 했지만 중반에서 급격히 전개가 느려지고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장면들이 적다 보니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강추까지는 아니고 혹시 볼 게 다 떨어지셨으면 하루에 한 편 정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 Heltens reise har begynt.